자, 그 다음 이제 지금부터는 저희 공사에서 하고 있는 이제 그 스마트화, 항만 스마트화 어떤 게 있는지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뭐 이거 아마 계속 교육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뭐 우리 물동량 다 들었죠? 얼마나 되는지. 뭐 이렇게 열심히 지금 물동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환적이 많죠, 그죠? 우리가 보면. 그래서 환적 중심의 허브 항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북한과 신앙 사이에도 거리가 많이 떨어졌지만, 이제 요 사이에도 환적이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그러다 보니까 물동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환적도 굉장히 많고, 앞으로 신앙이 또 건설이 되면 계속해서 물동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거기에 굉장히 컨테이너 터미널이 많습니다. 신항에 5개, 뭐 북항에 3개 해가지고 다른 데는 가면은 뭐 싱가포르도 뭐 하나의 그 터미널이 거의 전체를 운영하다시피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어, 운송사도 많고, 그리고 이 이해관계자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로 간에 정보를 주고받는 방법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항만은 물류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디 한 군데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화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화주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프로세스가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서로 많은 정보들을 주고받아야 되는 그런 니즈가 있는 거죠, 그죠? 그 정보들을 원활하게 원하는 시점에 빨리 전달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했을 때는 비효율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에 이제 환적 관점에서 우리 항만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선사하고 운송사 트럭 터미널 간에 이제 서로 업무를 해야 되는데, 선사에서 운송 목록을 보내면은 운송사에서 그걸 가지고 배차 계획을 수립해서 운송 오더를 보냅니다. 보내고 터미널로 보내죠. 근데 이때 이제 EDI라는 그 KLNet이나 KTNet이라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정보를 보내도록 돼 있어요. 이건 시스템으로 이렇게 가죠. 그리고 이 운송오다가 다시 트럭 기사한테 보내줘야 되잖아요. 트럭 기사한테는 이제 전화나 이런 뭐 다른 방법으로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앱을 가지고 보내고, 그리고 터미널에 운송오더가 접수가 되면은 터미널에서는 운송오더는 받았지만 이 트럭이 언제 오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트럭이 와봐야지 압니다. 트럭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그냥 알아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오기 전까지는 언제 이제 트럭이 왔느냐를 아느냐면은 터미널 정문에 딱 도착하면, 그때 터미널 게이트에 들어가면은 그 OCR 리더기가 있어가지고 그 트럭의 차 넘버를 딱 읽어요. 읽으면은 이 트럭이 어떤 이제 운송 오더를 가지고 어떤 화물을 반치하거나 반입하러 왔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은 이 슬립이라는 게 이제 우리 그 주차장 가면 주차권 딱 이렇게 뽑듯이 그 운전석에서 종이를 딱 뽑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 화물이 아까 넓은 터미널에 어느 위치에 그 화물이 있다 하는 정보를 주죠. 그럼 이제 그걸 보고 기사는 이제 그 위치로 가는 겁니다. 그럼 가보면 거기에 컨테이너가 한 층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진 봐서 알겠지만 막 몇 층으로 쌓여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행히 제일 위에 있으면 바로 딱 빼서 주면 되는데, 저 밑바닥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뒤집어야 되겠죠. 테트리스 하듯이. 빼서 딴 데 옮기고, 빼서 옮기고, 제 밑에 거 빼서 놓고, 그 사이에 또 이쪽에 있는 거 또 뒤집어지고. 이걸 잘 못하면 터미널에 굉장히 많은 비효율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런 비효율이 생기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반출입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트럭은 이게 자기 이제 컨테이너가 실어질 때까지 기다려야지 되고, 또 이 정보들도 제때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많은 비효율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과거에는 운송사, 터미널, 그 다음에 트럭 기사, 선사 이렇게 단지 EDI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 서로 정보를 순차적으로 주고받았다면, 이제 저희들이 만든 시스템은 블록체인에 기반해서 이 이해관계자들이 정보를 동시에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래서 운송사에서 컨테이너 반출입을 확인하고 체인 포털에 정보를 올리게 되면은 트럭 기사는 바로 앱을 통해서 운송 오더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고, 또 터미널에서도 이 정보를 바로 받아서 이 정보를 가지고 이 화물이 언제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준비를 해서 알고 미리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같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그룹 운송 오더라고 하는 건데, 과거에는 트럭 하나에 운송 오더 하나씩을 이렇게 매핑을 했어요. 그래서 이 트럭은 요걸 싣고 가고, 이 트럭은 요걸 싣고 가고, 하나씩만, 하나하나씩. 그래서 이 트럭이 작업이 끝나면,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요걸 싣고 오고, 이렇게 이제 보냈는데,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거는 옮겨야 될 화물이 4개가 있고, 이 4개 화물을 4개의 트럭이 옮기세요라고 한꺼번에 운송 오더를 보냅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알아서 시스템이 제일 위에 있는 것부터, 옮기기 쉬운 것부터 지정을 해주죠. 그리고 작업이 딱 끝나면 그 다음 차량이 작업 끝난과 동시에 제일 쉬운 것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바로 시스템이 알아서 운송 오더를 하기 때문에 이제 훨씬 효율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그 운송사 입장에서도 하나씩 운송이 완료된 걸 확인하고 또다시 운송 오더를 보내야 될 필요도 없어지는 거죠. 이것을 잘 적용하면은 이제 저희들이 볼 때 한 15% 이상의 그 효과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시스템을, 그전에는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화물이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반출입은 됐는지 상태를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면, 이 시스템을 씀으로 인해서 운송 오더부터 해서 게이트인이 언제 됐고 상차가 언제 됐는지 이런 것들을 쭉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싱글 윈도우라고 해가지고 각 터미널에 여러 가지 화물 컨테이너와 관련된 정보들을 운송사에서는 이제 내가 옮길 컨테이너가 어느 터미널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또 그게 몇 단에 쌓여 있는지를 알아야지 운송 오더를 보낼 때 좀 더 효율적으로 보낼 수가 있는데, 이 정보들을 각각의 홈페이지에, 터미널 홈페이지에서 제공을 하고 있었어요. 일일이 들어가서 그걸 확인하고 저희가 플랜을 짜야 되는데, 이 정보들을 다 모아서 저희들이 하나의 싱글 윈도우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잘 쓰고 있어요. 운송사에서 제일 잘 쓰고 있는 기능이고. 그래서 이런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여기에 많은 정보들을 모아서 운송 관련, 항만 운송에 관련된 플랫폼을 만들고 이걸 계속해서 확대해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선사 입장에서는 컨테이너 이동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운송사는 여러 가지 비용 절감이라든지 운송 효율의 증가 기대 효과가 있을 거고요. 트럭도 대기 시간이 감소하고, 복합 운송률이라는 거는, 복합 운송이라는 거는 트럭이 화물을 싣고 들어가서 화물을 내리고 다른 화물을 싣고 나오는 걸 복합 운송이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트럭이 갔는데 화물만 내려놓고 빈 차로 나오면 아깝겠죠, 그죠? 다른 데 싣고 가고 바로 싣고 나오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매치를 시켜주는 율이 보니까 지금 현재 20%도 채 되지 않는데, 이제 저희들이 정보를 이용하면 이런 복합 운송률도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더불어서 터미널의 생산성이나 혼잡도도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1단계로 해가지고 이제 작년까지 해서 플랫폼, 블록체인 플랫폼을 저희 체인 포탈이라고 이름 붙여서 개발을 해서 지금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지금 쓰고 있고, 올해 이제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차량 반출입, 이제 비클 부킹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트럭들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그냥 알아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호하는 시간대, 아침 예를 들어 9시부터 10시, 12시, 오후에 한 3시부터 2시부터 한 5시 이 정도 시간은 굉장히 혼잡해서, 신항에 그 시간대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외근을 갔다가 한 5시나 4시쯤 돼가지고 사무실 복귀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평소보다 한 2배 이상 걸릴 겁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차량들이 몰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서 기다리는 시간도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사전에 차량들이 오기 전에 몇 시에 갈 거다는 걸 예약을 하고 터미널에 올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고, 이게 거의 이제 저희들이 한 2년에 걸쳐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첫 시범 서비스를 시작을 합니다. 네. 잘 돼야 될 텐데 걱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계속해서 발전시켜서 타 항만이나 다른 플랫폼과도 연결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시스템을 저희들이 좀 오래전에 만들어서 물동량 분석하고 예측하는 시스템을 해놨어요. 그래서 각종 저희들 포트미스라든지 뭐 이런 데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구축을 해놨고요. 그냥 쭉쭉 넘어갑시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 여러 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물동량의 실적, 그리고 이 물동량들이 신항은 얼마인지, 북항은 얼마인지, 여기서 환적은 얼마나 되는지, 수출액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분석들을 좀 가시화시켜서 쉽게 볼 수 있도록 해놨고, 여기는 또 환적 같은 경우에 뭐지? 예, 이런 뭐 이게 선사네요. 어떤 선사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그 중에 수출 수입은 얼마나 되고, 또 우리나라의 선사들은 터미널은 어디에서 이걸 처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뭐 물동량에 대한 이상을 감지를 해서 특이하게 물동량이 튀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색깔로 표시해서 볼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 다음에 현재까지, 이게 좀 옛날 데이터라서 그렇는데, 현재까지 실적에서 앞으로 이게 물동량이 얼마나 될지를 예측하는 그런 것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선박이 이제 대기하고 채선하는 현황도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뭐 터미널의 혼잡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뭐 관심 선박을 찍어 놓으면은 이게 어떻게 피항을 하고 있는지 하는 정보들, 뭐 이런 정보들을 만들어서 이제 각 부서에서 아주 잘 쓰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시도들을 저희들도 하고 있고요. 여기 싱글 윈도우 화면이고요. 이제 여러분들도 나중에 그 아이디를 부여받으면 여기 와서 이제 이런 정보들을 업무에 따라서 조회를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실시간으로 지금 저희들이 각 터미널에서 정보를 받아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게 이제 터미널명이고요. PNIT, PNC, HJNC 터미널이 있고, 각 터미널에 작업 현황을 대표적인 걸 보여주는 겁니다. 본선 작업이라는 게 이제 그 선석에 배가 대져 있고 그 배에서 양적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작업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반출입 쪽에 지금 혼잡도가 양호한지, 뭐 보통인지 혼잡한지 이런 정보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면 이제 본선 작업에 대해서 상세 정보가 이렇게 지금 터미널별로 지금 각 선석별로 해서 어떤 배가 붙어 있고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empty 공컨에 대한 반출 가능 개수를 터미널별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뭐 여기 이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석 배정 현황도 각 선석에, 터미널 전체 선석에 이제 배가 어떻게 플래닝이 되어 있는지 이번 주 지금 16, 17일까지 쭉 나와 있죠. 이 정보를 보고 그전에는 운송사들이 요 PNIT 정보를 보려면 PNIT 홈페이지 가서 봐야 되고, 또 여기는 여기대로 들어가서 봐야 되고, 이 정보를 조합해서 따로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저희들 시스템만 들어오면 전체 9개 터미널의 정보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운송사에서 좋아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이고요. 이게 이제 ITT 블록체인 기반의 ITT 운송 시스템입니다. 지금 운송 오더 이 뭔가 제가 지금 운송사 아이디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운송사 아이디가 없다 보니까 못 찾겠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운송 통계라든지 지금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고요.